하면은 아무래도 해외여행 이렇게 멋진 외국의 풍경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나라에도 정말 좋은 곳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시원하고 탁 트인 우리나라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아볼까 하는데 김생민 씨가 나만의 맞춤형 휴가 즐길 수 있는 방법 설명해 주신다고요? 그렇죠.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농촌 체험 마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단순히 뭐 농촌을 견학가는 수준을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그건 옛날 말이고요. 네. 굉장히 체계적으로 많은 메시지와 또 우리 아이들에게 또 교훈을 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자세한 얘기 나누기 위해서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이정삼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그동안 그 농촌 체험하면은 뭐 학교나 유치원 이런 데서 현장 학습 그렇죠. 요거 가는 것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면은 뭐 농활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가족 여행지로도 이렇게 손색이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저 같은 싱글들도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막 즐길 수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궁금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좀 안내 좀 해주시죠. 저희가 농촌 체험마을 사업을요 시작한 지가 한 13년 됐습니다. 2002년도에 저희가 단순히 그냥 녹색 체험마을 이렇게 시작했는데 2007년도에 그 농촌 체험마을을 체계화시키고 제대로 된 체험마을 만들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 이름이 이제 도농교류 촉진법입니다. 그 법에 의해 가지고 현재는 우수한 농촌 체험마을을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한 게 현재 840개 정도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440개요? 네,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요. 그래도 우리나라 농촌 마을이 한 4만 개쯤 됩니다. 4만 개 중에 840개 선정됐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극소수의 마을이 선정되어 있고요. 과거에는 단순히 그냥 가서 뭐 수학 체험 이렇게 그게 주였는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다양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다양한 수에 맞춰서 다양한 체험부를 만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김생민 씨처럼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이 자녀를 데리고 농촌 체험 가고 싶다. 그러면 농촌에 가셔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기본적으로 자연을 느끼게 하면서 아이들이 원하는 뭐 수학 체험이라든가 뭐 딸기 수학, 감자 수학, 가을에는 뭐 고구마 수학 아이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런 수학 체험도 느낄 수 있고 그 선진 아나운서처럼 친구들과 뭔가 뭐 액티비티를 하고 싶다. 하고 그러면 싶어요, 저도. 그 다양한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농촌 체험마을도 있습니다. 그런 체험마을을 찾아가셔가지고 기본적으로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레포츠는 좋은 공기가 필수 조건입니다.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레포츠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농촌 체험 휴양마을입니다. 근데 이 마을에서는 예전부터 뚱딴지 재배를 계속해 왔던 건가요? 예, 뚱딴지를 이제 재배를 옛날부터 많이 했었고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돼지 감자라고도 불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뚱딴지라고도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뚱딴지를 재배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요리도 만들고 또는 가공도 하고 해서 체험을 이제 주로 해서 체험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근데 돼지 감자 뚱딴지는 예전부터 이렇게 재배해오던 작목이었는데 이번에 그 체험 마을 하면서 이거를 컨셉으로 밀자. 이렇게 된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전국에 체험 마을이 많은데 이제 우리만 기억하기 좋고 또는 이제 한 번 들으면 잊어먹지 않고 이렇게 해서 가겠다 생각을 해서 뚱딴지 마을로 이제 정하게 된 겁니다. 지금 화면 보시는 분들은 정말 저 마을 선정돼서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뚱딴지 마을이 뭐 사실 돼지 감자 이 뚱딴지 때문에만의 선정은 아닐 거 아닙니까? 뚱딴지 마을의 개념 잡은 건 제가 보고 참 잘 잡은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정할 때는요 깐깐한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관,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 얼마나 좋은 서비스 제공가 있느냐, 그다음에 체험 프로그램이 도시민들한테 얼마나 유익하게 돼 있느냐, 그다음에 음식이 맛이 있느냐, 그다음에 숙박시설 갖추고 있으면은 숙박시설이 적당한가, 그런 크게 4가지 기준을 보고 있는데 특히 이 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 체험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합니다. 봄에는 그 딸기 수확, 그다음에 뭐 돼지 감지 캐기, 여름에는 감자 캐기, 그다음에 옥수수 수확하기, 가을에는 고구마 수확하기, 김장 프로그램 쭉 이렇게 체험 프로그램이 연중 쭉 이어지고 있는 이런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달콤한 휴가도 좋지만요. 잘못하면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적 없었어요? 네. 휴가 기껏 다 쓰고 나서 병가 내는 거예요. 식중독 특별히 같은 거. 휴가철에 잘 걸리는 질환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예, 맞아요. 휴가철 위험 질환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마 여름철이니까 식중독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죠. 개인 위생 또는 뭐 오염된 물 뭐 이런 것을 먹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우리 많이 그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눈병입니다. 유행성 각결막염이라고 하는 아폴로 눈병이죠. 일명. 그런 부분들이 아마 휴가 끝날 때쯤 돼서 아마 많이들 유행할 겁니다. 또 여름철이니까 화상 됩니다. 햇빛에 화상을 당하는. 그렇죠. 그렇죠. 뜨거운 햇빛에 한 20분 정도만 노출돼도 한 1도 정도의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여름철에 휴가 때 제일 조심해야 될 질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또 여자들은요, 무엇보다 피부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특히 저는 굉장히 잘 타서 늘 막 약간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인데, 바닷가 해수욕장 가면은 이렇게 선탠 쫙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 잠시 뭐 이렇게 좀 잠이 들거나 잠들고 이러면 진짜 큰일 나죠. 큰일 나요. 이렇게 일광 화상을 입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장님? 예, 야외 활동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여름은 특히나 이 피부 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피부 트러블도 많이 생길 테고, 또 여름 휴가 갔다 온 다음에 부쩍 늙었다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주름도 짜글짜글해지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심한 경우는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에 의해서, 햇빛에 의해서. 따라서 이 응급처치에 대한 부분들도 빨갛게 부었거나 뭐 이렇게 되는 그 1도 화상의 경우는 일단 무조건 사실은 차갑게 흐르는 물에다가 찬물에 식혀주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얼음물이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러나 이제 2도 화상만 돼도 물집 잡히고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본인이 이렇게 무슨 뭐 물로 씻거나 뭐 이럴 생각하지 마시고 젖은 수건이나 이런 거로 감거나 타올로 감아서 얼른 그 전문의한테 가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여름철에 아무래도 피부 질환 이러면 사실 피부 차단제도 열심히 좀 바르시고 또 모자도 쓰시고 해서 노출되지 않도록 미리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해수욕장이나 수영장에서 물놀이 할 때 이 눈병인데요. 저희 같이 방송하는 사람들이 눈병은 티가 너무 나잖아요. 맞아요. 등이 이렇게 껍질이 벗겨진 거면 어떻게 옷으로 가리겠는데, 그래서 이 눈병 아이들도 그렇고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흔히 아폴로 눈병이라고 알고 계시는 유행성 각결막염이 발생합니다. 유행성 각결막염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인데 직접적으로 눈에 닿았을 때 감염되는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건이나 세면도구를 같이 사용하는 것을 옳지 않고, 워터파크나 수영장에서 수질 관리가 미흡할 경우에 급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눈을 자주 만지거나 비비는 습관은 옳지 않고 손 위생을 철저하게 하는 등의 개인 위생을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심해지면 눈이 시리거나 눈이 부시는 등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시력 장애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식중독 발생하는 원인은 뭔가요, 정확히? 식중독이라는 것은 그 음식물에 있는 독성 물질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이 세균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균에 의한 식중독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세균이 만들어낸 독소에 의한 독소형 식중독, 그다음에 세균에 오염된 음식을 먹어서 발생하는 감염형 식중독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살모넬라균, 장염 비브리오균, 포도상구균 같은 감염형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살모넬라균 같은 걸 알아보면 먼저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음식을 섭취하면 발생할 수 있는데, 주로 많이 발생하는 음식이 우유랑 계란입니다. 그리고 살모넬라균을 가지고 있는 보균자 접촉하거나 그다음에 개, 쥐, 고양이들이 이 균을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포도상구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일반적인 세균인데, 이 세균이 손이나 코 점막, 상처 등에 있다가 이제 음식물로 옮겨지게 됩니다. 여름철이 되면 기온과 습도 자체가 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균이 증식하게 되어서 식중독을 일으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장염 비브리오균 같은 경우에는 어패류에 붙어서 번식하는 그런 균인데, 익혀서 먹으면 전혀 상관이 없지만 날 것으로 먹었을 때는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간질 환자, 그다음 당뇨병 환자, 알코올 중독자, 항암 치료를 받는 분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어패류를 섭취하시는 데 주의를 요합니다.